신라가 건국되기 전 진안 땅에는 육촌이 있었다. 서기전 69년 육촌의 촌장들은 알천 남쪽 언덕에 모여 왕을 추대하는 회의를 연다. 이때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오색영롱한 빛이 비치고 백마 한 마리가 꿇어앉아 절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촌장들이 한달음에 달려가 보니 말은 간 곳이 없고 자주색 알이 하나 있다. 그 알을 깨뜨리니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동천에서 목욕시키니 몸에서 빛이 나고 해와 달이 맑아진다.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성을 박으로 하고 빛을 내며 세상에 나왔다 하여 아이의 이름을 혁거세라 짓는다. 이 아이는 서기전 57년 13세가 되던 해 육촌장의 추대에 의해 신라의 초대 왕이 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박혁거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된 박혁거세는 모든 박씨의 뿌리가 되죠. 오늘은 이 박씨 중에서 대표적인 성씨 밀양박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씨는 김씨, 이씨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성씨 중 하나로 모두 박혁거세를 유일시조로 모신다. 문헌에 의하면 박씨는 300여 본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후손이 현존하는 본과는 70여 본이다. 이 중 밀양 박씨를 비롯해 반남, 죽산, 함양, 순천, 고령, 무안, 충주 박씨 등 8본이 박씨의 주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을 팔박으로 부르기도 한다. 팔박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고령 박씨의 어사 박문수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고 순천 박씨에는 사육신 중에 한 명인 박택년이 있다. 그리고 반남 박씨에는 열화일기로 잘 알려진 여남 박지원과 그의 손자로 개화파의 선구자인 박규수가 있다. 박석, 김으로 이루어진 신라 56명의 왕 중 박씨 왕은 초기 7명과 말기 3명을 합하여 모두 10명이다. 박씨는 크게 파사왕계와 경명왕계로 나누어진다. 특히 경명왕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8대군과 후대에 이르러 여러 본관으로 나뉘게 된다. 그런데 중국 랴오닝성 번시현에는 박혁거세 영정을 모시고 한민족 후예라고 자부하며 400년간 뿌리를 지켜온 번시 박씨가 있다. 후손들에 의하면 1619년 강옥립 장군과 함께 참전한 선조가 후금의 포로가 되면서 이곳에 정착했다고 한다. 이 번씨 박씨들은 우리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지만 지난 400년간 자신들의 뿌리를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16대를 이어내려온 족보가 있었고 자식을 낳으면 우리처럼 돌림자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3대 성씨 중 하나인 박씨, 이 중 대표적인 밀양 박씨는 밀양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밀양의 옛 지명이 밀성이기 때문에 밀성 박씨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밀양 박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316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전체 박씨에서 75% 이상을 차지해 박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관별 인구 수로는 김해 김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큰 성씨다. 또한 밀양 박씨는 10여 개의 본관으로 분적되었고, 계파는 크게 12파로 나뉘어지는데 다시 그 아래에 여러 파로 분파되어 모두 90여 파가 존재한다. 집성초는 경상북도 청도군 풍강면 흑석 1, 2와 경기도 파주시 단원면 오금리,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와 전북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전남 진도군 의심면 칠전리를 비롯해서 전국의 산지에 있다. 그리고 대전 인근에는 밀양 박씨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지명이 있는데, 대전 유성구에서 공주로 가다 보면 동학사 쪽으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에는 400년 가까이 된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박정자라고 부른다. 행인이 쉬어갈 만한 정자나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밀양 박씨가 심었다. 이 일대는 원래 밀양 박씨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인근 반포면 학봉리, 제석동 뒷산에는 밀양 박씨 3대 묘소가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묘소가 범과 용의 형세를 갖춘 자리이나 앞쪽이 공허한 것이 결함이어서 풍수지리에 따라 느티나무를 심어 허점을 보강했다고 한다. 이 느티나무가 자라서 박정자가 되고 이곳을 박정자 삼거리라고 부르게 됐다. 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밀양박씨 성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밀양박씨의 인물들과 시족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박성은 신라를 건국하신 시조왕 박혁것의 거서관을 시조로 하여 20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왕손으로 만파가 한 뿌리에서 시작된 순수한 단일 혈통이다. 나이 13세 육부 촌장이 받들어 왕으로 삼고 국호를 설하라 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호를 거서관이라 하니 서기전 57년 4월이었다. 신라는 박석김 삼성이 서로 전하여 56왕 992년을 잇는 동안 박씨는 10분이 왕위에 올랐는데 54대 경명왕 때 8대군이 분봉되셨는데 밀성대군은 첫째 왕자로서 밀양 땅을 분봉받으니 시조왕의 30세 손으로 우리 밀양 박씨의 관조가 되신다. 성씨 조형물에 나와 있듯이 밀양 박씨의 도시조는 신라의 초대 왕인 박혁거세인데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경주시 탑동에 있는 신라 오릉이다. 시조왕 박혁거세를 비롯해서 개국 초기 4명의 왕과
시조왕비 아령의 능이 있는 곳이다. 오릉에는 시조왕과 아령왕비와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 이렇게 5분이 같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곳을 오릉이라 그럽니다. 쭉 그동안에는 신궁이라고 해서 나정에서 그냥 시조왕을 모셔 와가지고 오셨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 세종 11년에 이건 우리 신라의 그 시조왕을 이렇게 모셔서는 안 된다 해서 숭덕전을 처음으로 창건을 했습니다. 창건해서 숭덕전과 오릉에 대한 그 제사는 춘분에 숭덕전에서 지내고 그러면 9월 21일 이렇게 되는 추분에는 능에서 능제를 지냅니다. 능제를 지낼 때는 온능에 대한 능제만 아니고 박씨 열왕에 대해서 전부 그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오릉 근처에는 박혁거세와 관련된 유적으로 나정과 아령정이 있다. 나정은 서기전 69년 박혁거세가 탄생한 곳으로 오릉에서 가까운 소나무 숲속에 있다. 지금은 흙으로 묻혀 있지만 2002년부터 한 발굴 조사에 의하면 국가 제2시설로 추정되는 신라시대 팔각 건물지와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아령정은 박혁거세의 왕비인 아령 부인이 탄생한 우물인데 바로 오릉의 숭덕전 뒤편에 있다. 아령은 이 우물에 나타난 용의 갈비에서 나왔다고 하며 후에 자라서 박혁거세의 왕비가 된다. 우리나라 모든 박씨의 시조, 그러니까 도시조는 신라의 박혁거세인데요. 그렇다면 밀양 박씨의 시조는 어떤 인물일까요? 신라 54대 경명왕은 8명의 아들인 8대군에게 8지역을 각각 분봉합니다. 이때 첫 번째 왕자인 밀성대군 박원침이 지금의 밀양 지역을 분봉받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밀양 박씨의 시조가 됩니다. 이곳은 경남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밀성제다. 밀양 박씨의 시조인 밀성대군의 재앙을 모시는 제실이다. 밀양 박씨를 이야기하자면은 제일 먼저 박씨의 근원이 알아야 됩니다. 박씨의 근원은 신라 시조왕 혁거세왕 때부터 태어나시면서부터 박씨성을 받은 분입니다. 박씨가 이제 시조왕으로부터 열왕이 탄생이 됩니다. 54대 경명왕계가 있습니다. 경명왕이 9왕자를 뒀는데 8왕자가 대군으로 칭호를 받습니다. 제일 큰 왕자가 밀성대군의 칭호를 받고 밀성대군이 밀양을 시급주로 받아서 거기에 밀양박씨, 밀성박씨의 본이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지금은 그 대군의 단소가 밀양 그 영남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밀성제가 그 건너편에 제실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드님과 손자 되는 사당이 익성사라는 사당도 거기에 있습니다. 신라 왕가의 후예인 밀양 박씨는 고려시대에 와서 한때 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삼별초의 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밀성 지역이
반역의 땅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후세에 더욱 번창하여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게 되죠. 그렇다면 밀양박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조선 전기의 인물로는 문신이자 음악가로 잘 알려진 난계 박연이 있다. 그는 고구려 왕산악, 신라의 오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꼽힌다. 어렸을 때부터 피리 신동으로 불린 그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가야금을 연주하면 새와 짐승들이 와서 소리에 맞춰 춤을 출 정도로 연주 실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지금의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박연은 28세인 1405년 문과에 급제한다. 지편전 교리를 거쳐 사음부 지평, 시강원 문학을 거쳐 후에 예문관 대제학에 오른 인물이다. 세자 시절에 그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본 세종대왕은 그를 악사를 맡아보는 악학별자에 임명한다. 이후 그는 악보와 악기를 정리한 악서를 편찬하고 율관 제작을 통해 우리 음악에 맞는 평경을 새로 제작하는 등 궁중음악을 개혁하고 조선의 음악 체계를 세우는 데 큰 업적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76세가 되는 1453년에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그의 셋째 아들이 처형되고 가문은 멸족의 위기에 처해진다. 그러나 새 임금을 모신 그의 공이 참작돼 가까스로 화를 면하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비리를 불며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조선의 예학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 그의 업적을 기려 현재 고향 영동에는 국악 전문 박물관인 난계 국악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영동 난계 국악축제가 열린다. 조선 중기에는 실학자이면서 북학파의 중심 인물인 박제가가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씨 쓰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입에 붓을 물고 있었고 앉기만 하면 모래나 허공에 글씨를 썼다고 한다. 11세에 부친을 열고 빈궁한 삶을 살았으나 삭바느질을 하며 뒷바라지를 한 어머니의 헌신으로 훗날 학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서자라는 신분의 벽이 있었다. 나이 19세에 연암 박지원을 찾아가 제자가 된 그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서자 출신 지식인인 이덕무, 유득공 등과 교류를 하면서 자연히 백탑시파라는 모임이 결성된다. 이들의 대부분이 백탑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백탑은 지금의 서울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말한다. 그런데 정조가 즉위하면서 서자들에게도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규장각을 설치한 뒤 이들을 검서관으로 등용한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가운데 중국에 가장 많이 다녀온 인물은 박제가다. 무려 4차례나 중국을 다녀오는데 그의 대표적인 저서 북학이는 29세 때 처음으로 영경을 다녀온 후에 쓴 것이다. 4번의 연행을 통해 국제적인 인물로 성장한 박제가.
청나라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성리학 1세기의 조선에서 그의 주장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부유한 조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시대를 앞서간 깨어있는 지식인이었다. 1910년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불태워졌죠. 이때 국혼을 부르짖으며 우리 역사를 지키는 데 혼신을 다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배감 박은식입니다. 국호는 살아있다. 국교, 국학, 국어, 국사는 국혼에 속하는 것이요. 전곡, 군대, 성지, 함선, 기계 등은 국백에 속하는 것으로 국혼의 됨됨은 국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혼은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낸 배감 박은식.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다.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난 그는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운과 교우하면서 문장을 겨루는 등 두 사람은 황해도의 양신동이란 평을 듣기도 한다. 자라면서 그는 서북지방은 물론 중앙에까지 성리학자로 이름이 알려졌지만 정약용의 문인들에게 학문을 배우고 양명학과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성리학과 위정척사 사상에서 개화 사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후 비밀결사단체인 신민의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일제에 의해 국혼이 들어있는 역사책이 모두 압수, 소각되는 상황에 처해지자 1911년 4월 독립운동과 국혼이 담긴 역사서를 쓰기 위해 망명을 결행한다. 그 후 박은식은 독립운동 최전선에서 한날 한시도 붓을 놓지 않고 많은 전기와 역사서를 저술하는데 이 중 대표적인 저서가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다. 이 책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죄상을 낱낱이 비판하고 동포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주었으며 독립투쟁 정신을 크게 고취하게 된다. 평생을 국권회복과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헌신하다 상하이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지난 1993년 그의 유해는 고국으로 봉환되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이외에 밀양박 씨의 물로는 이성계와 위화도 해군을 함께하고 대마도를 정벌한 박위, 임진왜란 때 최초로 승병을 조직하고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영규대사가 있다. 현대 재계의 물로는 두산그룹의 초대 회장인 박두병, 영일만 모래벌판에서 포항제철의 신화를 일군 박태준과 혜태그룹 창업주인 박병규가 있다. 그리고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과 대하소설 토지의 저자 박경리도 밀양박 씨이며 또한 연예계와 스포츠계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다. 이외에 트롯 가수 박현빈과 방탄소년단의 박지민, 가수 싸이도 본명은 박재상으로 밀양 박씨입니다.
그런데 앞서 밀양박 씨의 도시조인 박혁컷의 탄생 신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난 6촌의 촌장들은 무엇 때문에 박혁거세를 시조왕으로 추대하게 됐을까요? 탄생 신화만으로는 그 진실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로의 첫 임금은 선도산 성모의 아들이다. 옛적에 부여 황실의 딸 파소가 지압이 없이 잉태하여 남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 이에 눈수에서 도망하여 동옥저에 이르렀다가 또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진안의 나을촌에 이르렀다. 그때 소벌돌이라는 자가 이 소식을 듣고 가서 파소의 아이를 집에 데려다 길렀다. 나이 13세가 되자 뛰어나게 총명하고 숙성하여 성덕이 있었다. 이에 진한 육부가 함께 받들어 거세간이 되었다. 서라볼에 도읍을 세워 나라 이름을 진안이라 하였고 사로라고도 하였다. 박혁거세를 알기 위해서는 박혁거세의 그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를 보면은 선도산 성모는 부여 제실지녀라고 되어 있어요. 부여 황실의 딸, 즉 부여의 공주였다는 거죠. 단군조선을 계승해서 부여가 있었는데 해모수가 세운 부여를 북부여라 그러고요. 그것이 그 4대가 지나고 이제 5대가 되면은 이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이 선도산 성모 파소라는 분은 고두막한의 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불부잉이다. 남편이 없이 임신을 했다.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불부잉이라고 하고요. 눈수에서 출발을 했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눈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흑룡강성과 그 내몽골 자치구 그 길림성 경계에 흐르는 강인데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동옥저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옥저라면 지금의 그 함경 남북도 지방이고 이제 거기를 거쳐 가지고 경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 들어와서 그 박혁거세를 낳았고, 그래서 이 박혁거세의 혈통은 단군조선의 그 정통을 계승한 후기 북부여 고두막한의 딸인 파소가 경주에 와서 낳은 아들이 박혁거세가 되겠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이 경주에 와서 자리 잡았던 그 육부 촌의 사람들이 단군 조선의 후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육촌의 뿌리가 단군 조선 유민들이 왔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기를 보면은 위만이 그 번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위만 왕조를 그 성립시키자 만주에 있던 그 삼한의 백성들이 한강 이남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진한의 사람들은 경주에 와서 자리를 잡고 진한이라 그랬고 마한의 사람들은 익산에 와서 자리를 잡아서 여전히 마한이라 그랬고 그 번한의 사람들은 김해에 자리를 잡아서 이 변한으로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부여의 고도가 지금의 그 농안 장춘 지방인데 근데 그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곳은 신라 고향녀라. 신라의 옛 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진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두막한이 자리를 잡고 왕을 하고 있었고 그 딸이
경주로 왔기 때문에 먼저 그 진안에서 이주해 왔던 육부의 그 촌장들과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온 그 고두막한의 딸 이 파소라는 것은 같은 진안 사람으로서 동질성이 있고 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인연과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진안 땅을 만주의 진안 땅을 다스리던 분이 고두막한이기 때문에 고두막한이 외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육부의 촌장들이 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박혁거세가 큰 그 알에서 태어났고 그 알의 모습이 박과 같이 생겨가지고 박으로 성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박다, 광명하다 뜻을 취해가지고 이 박으로 성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국이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홍익인간 제세이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광명개천이에요. 이 광명한 세상을 만든다, 광명한 나라를 이제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나라는 국호, 인명, 지명 이런 데 전부 광명을 나타내는 뜻을 썼고요. 또 뭐 풍습에도 해맞이를 하고 달맞이를 하고 이런 것이 전부 이 광명을 뭐 숭상하는 그런 풍습이고요. 박혁거세의 이름이 혁거세거든요. 이게 혁이라는 것이 붉을혁, 밝을혁자거든요. 거라는 것은 아마 크다는 뜻 같고요. 그래서 세상을 크게 광명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박혁거세 왕을 붉은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붉은의 뜻이 광명하게 하다. 그리고 해와 달이 맑게 빛났다. 1월이 청명이다. 이런 구절이 삼국유사에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역시 그 성도 이 광명을 나타내는 이 박다에서 취해가지고 이 박으로 성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라 첫 번째 왕 박혁거세 이맥의 태백일사에 의하면 그는 국부여 황실의 후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야 박혁거세의 탄생 신화에 얽힌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밀양을 관양으로 삼고 있는 밀양박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